어떤 애들은 그냥 넘어갈 거야. 그런데 우린 달라. 다르다 그. 사랑하는 김효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케이지입니다. 설 연휴 잘 보내고 있다가 떡밥이 식을까봐 돌아왔습니다. 이번 미국 슈퍼볼에서 30초에 8단어밖에 나오지 않는 어벤져스 엔드게임 두 번째 예고편이 공개됐습니다.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한번 분석을 해볼 테니까요,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들어가 보시죠. 이구요. 여기 완전히 침묵한 뉴욕 맨하탄이 등장합니다. 이곳은 맨하탄에서 조금 떨어진 리버티 섬입니다.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 곳이죠. 섬 주변에 선박들이 질비하고요, 이곳에서 구호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견도 있지만 제가 가본 리버티 섬은 그런 많은 사람들이 수용될 면적이 안 됩니다. 이곳은 시티필드입니다. 뉴욕 매치의 홈구장이죠. 이곳엔 자동차들이 질비합니다. 어쩌면 북대서양에 버려진 선박들을 리버티 섬에, 고속도로에 버려진 차들을 시티필드에 보관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비교가 안 되는 포스트 종말론적인 MCU를 볼 수 있습니다. 타노스의 스냅으로 우주 생명의 절반이 사라졌고요, 지구상의 생명 기류는 완전히 멈췄다고 봐야 됩니다. 개인적인 추측으론 타노스 스냅 이후에 어쩌면 많은 자살자들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살아남은 어벤져스 대원들도 인물을 중점으로 살아남은 자들의 삶의 무게와 죄책감을 묘사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건 자유의 여신상에 전기가 들어오고 있다는 건데요, 그 이유는 본편을 봐야만 알 수 있겠죠. 왼쪽에 몇몇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보이죠. 그 다음에 바로 캡틴이 등장합니다. 뒤집힌 의자들이 있는 걸 봐선 캡틴이 같은 장소에 있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하지만 편집발일 수도 있으니까 모여있는 사람들이 누군지는 아직 알 수 없겠죠. 캡틴은 아까 먹은 음식이 이빨에 낀 건지 되게 심기가 불편해 보이죠. 토니는 지금 완전히 MIA 상태예요. 네뷸러가 토니와 함께 술을 하고 있는 걸 보시면 아직까지는 많이 드러나지 않은 네뷸러라는 인물의 매력도 좀 엿보일 것 같고요. 전 이 장면이 아이언맨 1편을 좀 떠오르게 하더라고요. 동굴에서 함께 아이언맨 마크 1을 개발했던 잉센이 좀 생각나더라고요. 두 인물 다 지기 싫어하는 성격 같아서 둘이 옥신각신하는 맛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좀 AC/DC 노래 나오면 어울릴 것 같지 않나요? 이 장면을 보시면 4명의 어벤져스 대원들이 위쪽 방향을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목격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지는 누군가를 보고 있는 거죠. 어쩌면 그게 무사히 귀환한 토니와 네뷸러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 인물과 한 인물의 간극이 좀 보이죠. 일부러 씬을 이렇게 구성했을 리는 없고요, 아마 존재했던 사람을 의도적으로 편집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단계에선 노출되면 안 되는 인물인 거죠. 그 사람이 누굴지는 우린 알고 있지만 이 역시 우리를 이중으로 속이는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짐작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은 로켓 라쿤이 등장하는 씬입니다. 뒤에는 큰 케이지가 떨어져 있고요, 라쿤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클래식 슈트를 입고 있습니다. 이건 좀 반갑네요. 아무래도 바닷가에 있는 오두막으로 짐작이 되는데 누군가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블랙 위도우의 사격신이 나옵니다. 저 정도면 포상휴가 4박 5일 정도는 받을 수 있는데 아무튼 기가 막히게 쏩니다. 혹자는 이 씬을 두고 샤론 카터가 아닌가 의문을 제시한 사람들이 있어서 두 인물의 옆모습을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답이 나오네요. 스캇과 로디가 누군가와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헬멧에 바이저가 내려왔다는 건 전투태세를 의미하고, 전투태세는 위협을 느꼈다는 거죠. 그런데 뭔가 전투를 할 생각이 없었거나 전투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전투를 하게 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진짜 적보다는 새로 합류하는 인물이나 그 밖에 제3의 인물일지도 모르는 거죠. 과거의 어벤져스 멤버들이 토르를 만날 때를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코믹스에서도 다를 바가 없죠. 일단은 투닥거립니다. 토르는 지금 어디 있는 걸까요? 토르가 타노스의 농장에 있는 건 아니냐는 말도 있는데 어쩌면 와칸다의 자바리 왕이실과도 비슷하게 보입니다. 호크아이는 헤어스타일이 정말 끝내주네요. 지난번 예고편에서는 로닌이었는데 이번엔 등에 활통을 메고 있고 활을 옆구리에 끼고 있습니다. 파괴된 건물이나 우주선의 내부거나 지하, 어떤 알 수 없는 곳에 위치해 있는 것 같습니다. 붉은색 불빛을 맞고 있죠. 아직까지 저곳이 어딘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음은 캡틴의 방패입니다. 캡틴이 어떻게 방패를 다시 입수하는가, 그 과정이 좀 궁금하고요. 이것이 양자 터널을 통해서 과거로 간 캡틴이 비브라늄 방패를 다시 입수한 건지, 토니가 개발한 프로토타입인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스트랩을 강하게 당기는 캡틴의 손은 흔들리고 피로 덮여 있습니다. 힘든 싸움 이후에 방패를 얻는다고 볼 수 있겠죠. 이번 트레일러의 주역은 아무래도 크리스 에반스, 즉 캡틴 아메리카 같습니다. 처음으로 보여드렸던 어벤져스 엔드게임 예고 영상 기억하시죠? 거기선 제가 어쩌면 토니가 죽을 수도 있다고 추측을 한 적이 있는데요, 어쩌면 둘 중 하나는 죽을지도 모르겠네요.
대원들이 걸어가는 씬이 나옵니다. 맨 뒤에 사람이 누군지를 확대를 좀 해볼까요? 이 예고편은 슈퍼볼 킥오프 이후에 첫 번째 트레일러였거든요. 타이밍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게임이 일방적이면 중립적인 팬은 조금 지루할 수가 있고요. 이기거나 지더라도 게임이 지속되면서 집중도나 즐거움이 조금씩 반감이 됩니다. 대부분의 주요 기업들은 그래서 하프타임 스팟을 원하는데 경기가 얼마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이 예고편이 나왔단 말이죠. 아주 집중도가 높은 시기에 우회적으로 광고를 튼 마블의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공개된 영상의 내용이 너무나 지나치게 짧기 때문에 들려드릴 수 있는 얘기가 많지 않은 점은 조금 아쉽지만 아무튼 떡밥은 끊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제외하고라도 많은 영상을 보시면서도 아무것도 확신하시면 안됩니다. 단언컨대 절대 예고편을 믿지 마십시오. 마블은 우리의 데이터를 10년이나 수집했으니까요. 우리가 어떤 피드백을 주고받는지 지금도 체크하고 있을 겁니다. 우린 그저 팝콘이나 튀기면 되겠습니다. 예고편을 보신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어주셔도 좋고요. 얼마든지 어떤 이야기든 댓글로 써주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혜원 KG의 KG였습니다. 안녕!